자, 반갑습니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유튜브에서 많이 봤죠? 요렇게 찍어요. 여기가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여 앞에서 보니까 되게 웃기죠? 저는 웃긴 걸 넘어가서 엄청 쑥스러워요. 근데 여기는 기둥도 있고, 이 기둥도 제가 뽑아버렸어요. 유리였거든. 이것도 벽체도 유리예요. 안에 유리예요. 우리 월지랑 제가 인테리어 한 거예요. 천연 황토로 발라갖고.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여기 오시면 뭐 거룩하고 앞에 계곡이 있고 지리산 브랜드가 이런 거 아니에요. 기둥 있고 제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좁은 방 2개 터갖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따뜻한 거, 또 저희들 수평 좋아하고 따뜻한 거, 그 다음에 조화로운 거 이런 거 되게 존중하고 은혜하거든. 그런 거 많이 전달하려고 저희들이 앞서가는 선배로서 혹은 또 처지는 입장에서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하고 또 앞서가는 학자님들이나 교수님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길을 열고 기꺼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교재는 어제는 좀 그 지도자들이 그런데 괜찮았다 하더라고. 천부경강이랑 국혼부활, 그 다음에 그 하늘사람, 또 약간 저기 신통학하고 좀 다 있는 1부, 2부, 3부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많네요. 많은데 이 교재는 10년도 전에, 훨씬 전에 책을 내놨던 건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인류 평화하고 또 어떻게 인간 완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건강한 이런 가치가 어떻게 지켜지는지 그걸 몇 개로 단락을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끝나고 질문도 받고 또 끝내놓고 못다한 얘기도 좀 심층적으로 해보고 여기에서는 보편타당한 진리만 한번 설해 볼게요. 이게 제목이 명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못다한 이야기. 책 속에 못 넣었거든. 그런데 이 구절은 간단하게 위에 조금만 읽고 건강론, 진리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류평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제목 못다한 이야기. 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혼탁해져 가고 있다. 이제는 물 한 모금조차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지금 그 도시에는 물새 같은 거 냅니까? 수도새 같은 거. 와, 수도새. 우리 산에 살면 계곡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수도가 막 곳곳에 들어오고 있지만 관광지에도 산에는 물새라는 게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옛부터 산에 물이 마르는 산 있죠. 그 산은 전기가 다 된 산이에요. 그래서 도읍지를 정할 때는 물자리를 찾아 정합니다. 한강이 그래서 500년을 내다보고 도읍지를 정한 이유거든. 그전에는 계룡산 신도안이 첨예한 논쟁 조정에서 대신들한테 논쟁의 중심에 있었는데 계룡산이 그게 결정적으로 풍수상 물자리 때문에 계룡산이 뒤로 밀려요. 한강은 물자리 때문에 선택이 되고 그래서 물은 그 우리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하고 또 그리스 철학자, 서양 철학자 탈레스가 물은 만물의 근본이다. 노자도 물을 얘기하고 맹자도 물을 얘기하고 다 물을 얘기하거든. 그리고 주역의 텍스트인 산택통기. 그러니까 모택자니까 산에 가면 반드시 못이 있거든. 못, 연못. 그러니까 음과 양이 조화롭게 함께한다 이런 뜻이거든. 물자리는. 그래서 물은 만물의 근본. 탈레스 철학자가 말한 거예요. 이 만물의 근본인 게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엇으로 보호를 받아요? 양수. 양수로 가장 안전한 진동수에 쌓이거든. 그래서 물은 진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텍스트예요. 음양의 조화점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팁인데 요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대도 공부는 딱 2꼭지밖에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천지 본음을 열 때 육체의 부모를 받을 때 육신의 배를 빌려 응애하고 울 때 내가 과연 태생적으로 근원에 물의 근원의 기운을 타고났느냐 아니면 산의 기운을 타고났느냐 요거밖에 없어요. 공부는
근데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타고난 보살님도 있고 처사님도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여기 고리타분하게 보살님, 처사님 이런 호칭은 생략할게요. 저희들은 그냥 선생님이래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렇게 해볼게요. 정확하게 적혀 있는 대로. 못다한 이야기. 이렇게.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산의 기운을 타고 났으면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한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한 재 내리고 진맥을 딱 봤는데 선생님은 사상적으로 체질이 소민이네요. 선생님은 체질이 소양인이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양인은 우리 일상에 별로 없습니다.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태양인이세요. 박정희 대통령. 연예인들은 거의 다가 소음이네요. 소음인들은 음이 음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음이 부르면 쌍음이 되기 때문에 축축해진다니까. 그럼 병 생기고 싸우고 찢고 벗고 그래요. 양이 양끼리 부딪히면 타버리고 혼란 꼬실라 뿐다니까. 서로 칼인 거예요. 양은.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좀 긴장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면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거 오늘 꼭지를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눌 거예요. 요걸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것도 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초상집이나 혹은 또 상가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혹은 아주 위중한 사람 병원에를 임종을 앞둔 갔다 왔는데 객구 걸리는 사람 잘 있더라 집안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르신들한테. 왜 객구 귀신이 있어서 그럴 때 집안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할머니가 계실 때는 할아버지나 바가지에 이렇게 박바가지는 요즘 구하기 어렵거든. 플라스틱 바가지. 거기에 밥알 이렇게 물로 개갖고 숟가락 하나 딱 꽂아가 부산말로 정직칼이라고 합니다. 부엌칼. 이런 거 하나 탁 꼽아놓고 그 고춧가루 싹 타갖고 개갖고 훅 뿌리는 거 압니까? 아, 나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면서 개꾸기신 아까워. 그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불은 무조건 쌍양이에요. 양과 양이 부딪히고 양과 양이 합쳐지면 타버리거든. 이때 고춧가루 물 싹 뿌릴 때 화염방사기 아시죠? 그런 불기둥이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객구 귀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타 죽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작은 이치와 지혜로움이 있는 할머니 밑에는 객구 귀신이 툭 떨어져 버려요. 그때 우리가 허기하고 음기를 이 음적인 사이클로 보잖아요. 산소 정할 때 음택이라 그러잖아요. 죽은 홀령들한테 맞는 택자리.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이라 그러고 천지 귀신이 몸이 없는 천지 귀신은 음택이라 그러고 우리는 몸이 있는 천지 귀신. 그래 양택. 그래서 정할 때 이 음적인 게 이 불에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음적인 게. 거꾸로 물이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 말고 음적인 귀가 객구가 버틸 수가 없다니까 불기둥을. 그래서 화염방사기처럼 고춧가루 물이 확 나가는 거예요. 화염방사기. 그러니까 아 뜨거 하고 도망가는 거라니. 일종의 팁이에요. 그렇다고 오늘 또 요 시청자분들이 야야 니 뭐 토하고 일한다 니 개쿠 걸렸는 것 같다. 얘가 고춧가루가 싹 뿌리면 안 됩니다. 그 체류탄처럼 큰일 나요. 눈에 맞으면. 실제로는 그런 작용과 원리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자리인지 산자리인지는 우리 공부 중에 블랙앤화이트만 살짝 들어가 봐도 안다고. 자꾸 스크린이 뜰 때 산이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산의 짐에게 숫자하고 관련이 있어서 산의 영향력 아래 놓여요. 대구는 804 본산. 유튜브 보시고 알죠? 그 본산하고 주산 그 다음에 봉고는 잘 알고 있어야 돼. 영적인 주민등록증하고 똑같거든. 그게 코드하고 만나버리면 난리가 나요. 그냥 꼭지를 툭툭툭 따버린다니. 우리가 우리 지붕 위에 오이가 달려있거나 오이, 호박이 달려있거나 아니면 수세미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돈은 두리뭉실하고 형이상학적이고 형이 이런 거 아니에요.
명확해야 된다니까, 돈은. 과학적이고. 야, 이거 한 줄 읽고 물자리 나오는데 이만큼 달렸는데 이거 언제 다 하겠노? 물 한 모금조차. 제 어릴 때는 산에서, 여러분 안 믿기겠지만 이런 메기가 뛰놀았어요. 이런 메기가 개울가에서 이런 이런 손만한 이만한 한자 되는 거, 이런 메기가 비 온 다음 날 그리고 돌을 이렇게 살살살살 돌을 젖힌다 해야 되나 딜신다 해야 되나, 뒤집을 때마다 진짜 민물 가재가 없는 곳이 없었다. 우리는 그때 어릴 때 엎드려서 이렇게 물 바로 받아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못해요. 지금은 요 앞에 이런 깨끗한 1급수 지리산 물 엎드려서 마실 수 있습니까? 못 마셔요. 지금은. 그만큼 세상이 혼탁해졌다. 근데 자연이 혼탁해지죠. 자연이. 그러면 사람도 혼탁해져요. 사람이 자연이기 때문에. 이렇게. 혼탁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민족, 인류, 요렇게 한민족, 똑같은 말이에요. 인류나 한민족이나 요렇게 있으면 집단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집단의식이 통째로 다르게 분다니까. 물 하나가 탁해지는데. 그럼 요 마천에 토봉굴 협회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협회가. 지부가. 없습니다. 마천에 벌이 없어요. 그게 1차 생태계 파괴입니다. 벌하고 개미하고 새떼가 없어지는 지구는 내일이 없어요. 마천에 벌이 없습니다. 1차거든. 1차 안테나. 벌이 사라지면 인간도 사라져요. 이게 지금 칠레 같은 데서 고드름이 옵니다. 그 뜨거운 남미에 고드름이 열고 한파가 눈이 쏟아지고 그 더운 나라에 그 뜨거운 나라에 눈이 쏟아지고 집 처마 끝에 고드름이 매달리고 그래. 이거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만든, 탐욕이 만든 오늘날의 선물이라.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질환으로, 인성의 교란으로 막 나타나거든. 요 집단의식은 우리 한민족 텍스트만 볼게요. 우리 한국 땅의 집단의식이 97년도 8년도에 무엇을 불렀냐면 IMF를 불렀어요. 우리 전체의 집단의식이 통째로 타락된 우리의 집단의식이.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또 세월호를 불러버렸고. 이거 우리 전체가, 제가 또 전공이 법학이잖아요. 공동정범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형법 안에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전체가 공범이 되는 것. 따라서 우리는 세월호 앞에, 그 다음에 IMF 앞에 누구도 우리는 피해갈 수 없는, 다 공범이고 공동정범이라는 것. 유튜브에서 몇 번 말하지만 우리가 남편 잃은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다들 저래 가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미망인이라 그래. 그럼 부인을 잃은 사람은 뭐 호래비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그럼 아이를 잃은 부모는요? 갖다 댈 거 없죠. 신들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를.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언어를 뽑아내고 비교하고 갖다 붙일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왜 여기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묻어봐요. 묻히면 다행이게. 심장이 타들어갑니다. 자식들 먼저 보내면. 창자가 녹아내리고. 그거 우리 집단의식이 만든 오늘날의 병폐입니다. 인류가, 혹은 우리 지구 땅덩어리가, 혹은 한민족, 우리 동아시아의 한국 땅에. 또 조금 더 아는 척 하자면 그 미래학자인데 신비주의자, 독일의 김재하 선생님이 자주 인용하시는 루돌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문명이 바뀌는 전환기마다 새로움이 태동하는데 그 새로운 사상과 철학과 가치는 극동, 우리나라를 말해요. 아시아의, 동아시아의 극동,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가
성배의 민족, 성스러운 천손의, 이스라엘도 성배 민족이라고 하거든. 격가지로 우리 한민족을 살짝 얹어주고, 그쪽에서는 또 우리는 그 친구들을 상대조차도 하지 않고 존중을 해줘요. 우리 텍스트는. 우리는 남을 대하는 철학이 없거든, 우리 민족은. 따라서 성배를 든 민족이 우리 민족, 동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은 중동이고 우리 동아시아가 아니니까. 그 극동의 아시아의 극동의 한국 땅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갈 새로운 사상과 철학이 도래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신인류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또 하겠지만 블랙앤화이트까지는 안 들어갈래요. 그럼 너무 방대해져. 또 읽어볼게요. 21세기가 시작이 된 지도 한참 지났건만 지구촌 한쪽에선 배가 고파 어우성이고 한쪽에선 식량이 넘쳐나 고민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태평양 바다 있죠. 아주 선진국에는 쌀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서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게 정치적인 건데 안 나눠줍니다. 한쪽에서는 약을 주고 보급품, 의료품, 그 다음에 생산품, 공산품 이런 걸 주면서 쌀 같은 걸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끝없이 이념과 그런 종교적인 가치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대립하고 이렇게 맞서고 그 조건 속에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특히 아프리카 백성들, 민족들 이런 데는 물론 근면하지 못하고 게으름이 한몫도 합니다. 민족성 자체가.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나라의 살림살이고 인류 전체의 보편타당한 복지에 인류에는 도와줘야 되거든, 한쪽에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넘쳐나서 수장시켜버리고 정치적 이념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 수장된 것조차도 모르는 채 쫄쫄 굶고 있는 게 이게 지구촌의 현실이거든, 오늘날. 물론 복잡해요. 도인들이 정치적 이념까지 개입하기에는. 어제 우리가 했던 통치 이념이 있잖아요. 우리 천부경의 유래와 그 의미 살펴볼 때 거기에 그 안에는 통치 이념이 오로지 경제 논리는 따뜻한 홍익 자본만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옳은 가치가 될 수 있다. 야, 저는 뭐 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 어떻게 아직 석 줄도 못 읽었어요. 도처의 전쟁과 기아로 인해 질병이 난무하고, 이 전쟁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 플라톤의 이데아,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우리는 음양,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렇게 이념과, 전쟁은 항상 이념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그래서 부딪히는 이념 때문에, 그리고 충돌하는 이념 때문에 전쟁이 생기거든.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여러분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배부른 배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혹은 선풍기와 부채를 붙이고 있을 때 지구촌 안쪽에서는 엄청난 이념과 그런 부딪히는 정책과 정치적 논리 때문에 생명이 유린당할 수도 있다는, 이거는 초월적인 거예요. 헌법 위에 있는 게 전쟁이거든. 인간성과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깡그리 무시당하는 게 전쟁이에요. 지금 우리 좋은 세상 살고 있잖아요. 뭐 조금 잊을만 하면 머리 위로 뭐 미사일 날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은 정말 큰 지도자들 그리고 큰 일꾼들이 나와서 정말로 지구촌을 상대로 잘 노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어. 그건 정치공학적인 건, 그건 도적인 개념으로, 따뜻한 개념으로 다가갈 때 홍익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실패한 자본주의를 신경제주의라고 하거든. 또 이 경제주의까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강의가 뭐 도인이 무슨 안 됩니다. 오늘은 경제까지는 하지 말고 실패한 신자유주의의 그 경제무역, 여기에 따뜻한 홍익을 이렇게 입혀서 홍익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수행자들의 몫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도처의 전쟁과 기아로 인해 질병이 난무하고 오늘도 지구 땅 어디에선가 서로의 이념과 사상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며 바쁘게들 살아만 간다.
인륜이 무너지고 천륜마저 무너진 무질서한 작금의 세상에 도대체 무엇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 밝은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인륜 나오고 이렇게 천륜 나왔죠. 이렇게. 이 천륜에는 부모님이 가장 큰 핵심 텍스트입니다. 천륜은 엄마 아버지를 말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먼 천륜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부혈모죠. 피를 대주고 혹은 씨를 부여해서 아버지는 씨를 부여해주고 이렇게 엄마는 배를 빌려주고 요 부모님은 천륜인데 하늘마저도 천륜에는 개입을 안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고 코미디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집착이 강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집착이 엄마가 많을 것 같아요? 아빠가 많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상식선에는 엄마가 많을 것 같아요. 배를 빌려줘. 아니에요. 망자가 되어보세요. 영가가. 혼이 돼보면 아버지가 더 애착이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요것도 팁이에요. 요렇게 또 팁 하나 적자. 이렇게. 요것도 팁인데 요렇게 영혼백이 있으면 백이 여러분 가슴골에 천륜이 머물 수 있다고. 안에는 들락거릴 수 없습니다. 제가 수십 번도 더 가르쳤으니까. 요렇게 기막이 있으면 여기 엄마가 있어요. 요렇게 적어 볼게요. 엄마. 여기 또 아빠가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있으면 죽어서 엄마가 기막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요 안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가끔 어른들 허락이 있으면 부모일지라도. 그런데 호법신이 아니고 보령이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령으로 등극할 때는 우전에 어른들의 주인공들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인자가 강해요. 도의 인자가. 도인될 도깃줄이 있고 신통군자가 될 신통 도깃줄이 있고 공줄이 있어서 서깃줄도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우전에서 특별 관리할 때 엄마 아버지는 이 연파가 어디로 가냐면 가슴 골짜기로 가요. 아이고 내 딸아 이러면 가슴이 찡하고 아파와요. 그런데 가슴이 붓는 거 심장이 아픈 거 이런 개념 말고 가슴이 공황장애처럼 답답해오면서 그때 엄마가 알았던 질환과 연파로 파동으로 기파로 싹 다 느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가 황성예터가 18번이었어요. 살아생전에. 그러면 딸이 너무너무 못 사는 거예요. 막 아프고 찌질이 궁상으로 살고 사위하고 싸우고 찌지고 벗고 막 상 부수고 막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고 손자 손녀들이 불우한 조건 속에서 자꾸 노출되는데 엄마가 볼 때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때 아이고 이놈들 좀 잘 살지 사위랑 이렇게 걱정을 하죠. 연파로. 그러면 가슴을 톡 때리면서 답답하면서 엄마의 황성예터의 그 심상의 코드가 그대로 딸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딸이 넋두리를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소주 한 잔을 먹거나 TV를 보거나 무심히 조용히 사색을 할 때 황성예터야 하고 나온다고. 그 기파를 읽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게 텍스트가 두 개가 있는데 요렇게 있으면 요 몸에 천륜이 파장이 머무는 창고라고 봤을 때 여러분 인중 있죠? 인중에서 요렇게 내려가서 요 폭 들어간 곳 요게 명치끝 뼈 사이사이 톡 들어간 곳에 고까지가 인중에서부터 요렇게 여러분 마음짜리라고 거기 4cm 두께로 웅웅 하면서 마치 고압선 탑 아래에 있을 때처럼 여기 비물질로 여러분 마음자리가 철떡 반죽되어 있다. 근데 요 안에는 천륜만 주관할 수 있어요. 이건 하늘도 천신들도 부처님도 하나님도 가만히 내버려둬요. 천륜은 하늘의 이치라는 뜻이거든. 인륜은 인간의 도덕이고 인간의 도와 덕이 도덕적 실천을 통해 윤리와 가치관으로 이렇게 부작용 없이 펼쳐지는 세상이 인류평화예요. 요거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천륜이 머무는 곳은 가슴골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무는 곳은 양어깨고 여러분 양어깨가 막
검사 받았는데도 이상하다. 부러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야, 막. 아니, 이게 무슨 제사철만 되면 와 이랬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어깨를 주관 못 한다고. 오로지 가슴 골짜기. 우리가 그래서 하트를 표현할 때 어디다 있다고 표현해? 여기. 네 자꾸 그러면 엄마 어디 가서 진짜 가슴이 아프다. 그만해. 여보, 내가 가슴이 미어지요. 제발 그만해. 요 가슴. 그래서 마음자리, 그리고 사람의 혼이 들락거리는 곳이 인간은 옛 선조들은 여기 있다고. 마음자리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거든. 여러분 마음자리 요 안 믿기겠지만 요렇게 지금 보고 있으면 빨간색을 띠는 사람은 몸의 사이클입니다. 그거를 기막이라고는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자체 오라인데 그게 이렇게 4cm 두께로 보이는 건 여러분들 다 가짜 마음이에요. 그게 피해의식이나 몸의 사이클에 눌려버리면 빨갛게 기혈이 안 돌고 아프니까. 그래서 몸에 질환이 있고 지병이 있으니까 빨갛게 비치고 재색처럼 비추고 하면 그 마음이 죽어 있는 거. 회색 진한 걸 재색 양잿물 색깔. 요런 거는 지금 본질에서 벗어나서 또 달려볼게. 이제 뭐 한 5줄 읽었다. 5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무엇으로 이 험난한 세상에 밝은 빛을 찾을 수 있을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정신문명의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석학 죽었잖아요. 제3의 혁명. 미래학자였거든, 그분도.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 아까 루돌프 저 미래학자처럼. 그분도 예언처럼 왔는데, 동방에, 한국 땅에 가면 전 세계를 유일무이하게 아우를 수 있는 사상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게 홍익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미래학자, 토인비, 타고르, 많은 분들이 한국 땅을 그렇게 큰 주역으로 많이 높여서 또 그렇게 대접을 잘 해주시거든. 정신문명의 시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요 적혀 있잖아요. 요렇게 영은 머리꼴입니다. 혼은 가슴이고 요 백은 여러분 하단점 아랫배를 말해요. 왜 여러분 EBS에서 아주 인기 스타였는데 그 김홍경 금호 선생 김홍경 씨라고 그 사암침 한의사 EBS에서 특강하셨는데 그분이 줄기차게 건강론을 설할 때 두 한 종류를 얘기하거든. 머리는 차고 찰한자니까 발은 따뜻해야 된다. 요 말이 우리 3일 신고나 선도 단체에서는 수승화강의 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의 열기는 내려가서 하강에서 아랫배를 데펴주고 신장에 콩팥에 오줌보에 이 신장의 수기가 등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머리를 시원하고 맑게 해줘야 된다. 이 이치거든. 이 건강론은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영혼백이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하게 이렇게 온전하게 정신문명 시대가 뭐냐면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부활하는 시대라니까. 그래서 많이 덥죠? 전 좀 더워요. 요 자체가 텅 비어있는 진리 자체라면 요 자체를 텅 비어있는 음적인 신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음을 이렇게 놔두는 거 이걸 양의 개념으로 볼 때 이 자체가 정이라고. 따라서 이렇게 정신 차린 자만이 영혼백을 그대로 잘 통합해서 하나로 정립해서 혹은 조화로서 이렇게 딛고 요 자체가 될 수 있다고. 요게 미래상입니다. 정신혁명시대. 근데 온전하게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정신 자체로 부활하기 위해서 개벽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의 생활하는 필수라고. 정신적인 진화가 없이는 더 이상 발전과 희망이 없기에 더더욱 간절히 영적인 성숙을 바라고 원할 때이다. 나도 이 책을 내기까지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야만 했다. 마음요법이 새로운 대처학 요법으로 자리를 잡고 저희들 현대참선의 뇌파일 수련을 저는 10몇 년 전에는 아픈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는 마음요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마음을 연구하는 연구가자 교육가니까.
그래서 새로운 대체요법으로 자리를 잡고 진리를 탐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고 간단하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내가 짊어진 사명임을 알기에 최대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마음요법을 건강적인 차원으로 다가간 것이 못내 아쉽지만 십몇 년 전의 책이니까 아까 부대 설명드렸죠. 약초 처방이라든지 그 책을 내기 위한 하나의 이게 설명서인데 못다한 얘기라.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아픈 이들을 위해 그래도 마음요법이 요긴하게 쓰이고 있어 작은 위안을 삼는다. 지금도 내 처방전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거기 암 환자들 증상별로 뭐 간암, 위암 뭐 다 적어놨었어요. 암 환자들 증상별로 뭐 췌장암 이런 거 그래 처방을 따로 적어놨거든.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이들을 위해 마음요법이 요긴하게 쓰이고 작은 위안을 삼는다. 요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일단락은 못다한 이야기 이래갖고 정리 하나 할게요.